그러면 오늘은 웹소켓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먼저 웹소켓을 설명하기 전에 이 웹소켓이 어떻게 웹소켓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먼저 설명하고, 오늘은 코드를 준비한 건 아니고 그 웹소켓 원리나 간단한 것들만 설명할 거 할게요.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친구, 이 친구가 있죠. 이 친구로 보통 뭐 하죠? HTTP를 활용해서 뭐 하죠? 소통? 통신? 뭐 등등이죠. 근데 가장 보통 그냥 저희가 쉽게 말하기를 REST API 만든다고 하죠. HTTP 통신으로 인해서 REST API를 만든다고 하는데, REST API는 클라이언트에서 내가 지정한 어떤 값으로 서버로 요청하는,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주체가 되는 통신이죠. 그렇죠. 이거의 단점은 뭘까요? HTTP 통신의 단점은 뭘까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정의한 어떤 데이터를 내어줄 수 단점 따윈 없다. 맞죠? 요청해야 응답한다. 즉 아까 여기 말했던 이 클라이언트 주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값을 줄지는 내가 이렇게 구조체로 정의하죠. 이렇게 어떤 값을 줄지는 내가 정의하지만 요청이 있어야 응답이 있죠. 요청이 없을 때 응답이 있나요? 그러니까 나만 일방적으로 주고 싶을 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네, 그래서 다음에 나온 게 저희 이제 풀링이라는 방식이 등장하거든요. 풀링이라는 방식은 똑같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가 있는데, 처음에 한번 요청을 해주고 이제 겟 요청을 날려요. 그리고 서버는 이 클라이언트의 그 아이디 있죠. 뭐 이런 거를 킵을 해둡니다. 그리고 그 해당 이 요청 이 아이디에 초마다 특정 응답을 주는 거예요. 매 10초마다. 이렇게 되면 단점이 하나 생기죠. 단점이 뭘까요? 이 풀링 방식의 단점이 뭘까요? 유저가 n명이면 n초마다 요청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n의 제곱만큼 계속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초당? 그렇게 따지면 초당 n 제곱만큼의 요청이 들어와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간단하게 보통 REST API 같은 서버를 만들 때 자바를 제외하면 CPU와 램 값을 기준으로 할 때 뭐 1에 1이나 뭐 2에 2 자바를 쓴다고 하면 뭐 CPU 2개, 램 4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가장 뭐 유저가 있을 때 없을 때 신경 안 쓰고 쓰는데, 현재 이런 상태로 이 서버를 구축하게 되면 바로 터져버리죠. 유저가 조금만 늘어나도 순식간에 터지거든요. 유저가 예를 들어 100명만 있어도 뭐 거의 초당 10,000건 정도가 되겠죠. 물론 10초니까 10,000건까지는 안 되겠지만 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리고 제곱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음 이제 새로운 또 차관을 해냅니다.
다음은 또 하나의 친구가 등장해요. 네, 약어로만 쓰겠습니다. 이게 혹시 뭘까요? 서버 센터 이벤트. 맞아요. 서버 샌드 이벤트라고 하죠. 이 방식이 나오는데 이 방식은 이 방식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한 번 연결은 해둬요. 서버로. 똑같이 아까처럼 여기 있는 유저 아이디를 킵해두겠죠. 그리고 유저는 이 포트를 근데 계속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중치를 서버에서 유저로 바꾼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유저가 어떤 채널이 열려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채널명 뭐 153 이렇게 하면은 유저 아이디랑 채널명 153을 매칭을 해두고 그 이 유저한테 계속 뭐 내가 원할 때 요청을 줄 수 있거든요. 뭐 이 유저한테 뭐 원하는 데이터를 보낼 수 있어요. 이 방식은 쉽게 말하면 길이 이렇게 열리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막아두고 있다가 뭐 내가 원하면 이 문을 열어놓고 해당 데이터를 이렇게 주겠다 이거예요.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으면 또 가서 막아버리겠다 이거죠. 근데 이 방식의 단점은 이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데이터를 요청할 수는 없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방식을 아직도 현대에서 가장 많이 쓰는 파트가 하나 있어요. 혹시 어디에서 쓰는지 아세요? 이거 진짜 우리 생활에 정말 밀접한 파트예요. 오늘도 썼을 수도 있고 어제도 썼을 수도 있고 지금 뭐 몇 초 전에도 누군가 썼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달 앱에 그 사장님 전용 앱들 있죠. 사장님은 어떤 유저가 주문했는지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저가 배민 서버로 주문을 하면 이제 뭐 어떤 유저가 주문했습니다. 뭐 어느 주소로 뭘 주문했습니다. 이것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 양방향 통신이 필요 없거든요. 단방향만 있기 때문에 그 이런 형태로 최근까지도 계속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클라이언트가 결국 보낼 순 없죠. 나만 이 문의 문지기 권한을 서버만 가지고 있잖아요. 맞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등장하는 게 웹소켓이. 이 다음에 이제 웹소켓이 등장하거든요. 이제 이런 친구들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친구들은 그냥 그룹 이런 특정 값으로 묶어놓기만 하는 거고 이제 웹소켓이 등장하는데 웹소켓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 아까 이 C와 S 사이에 양방향으로 통신하겠다. 누가 원하든 한쪽이 보내면 반대편에서 응답을 받게 하겠다. 라는 이론에서 나왔는데 가장 큰 형식으로 네 가지가 있어요. 웹소켓은 네 가지가 있는데 이 혹시 네 가지를 웹소켓의 가장 큰 덩어리 네 개가 있어요. 아무거나 체크해 보셔도 되고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걸 얘기해 주셔도 포트 제가 맞으면 적겠습니다. 프로토콜 핑퐁 핑퐁 맞습니다. 다음 더 없나요? 마지막 갖고 그냥 이제 핸드쉐이크가 있고요.
그리고 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디스커넥트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도는데, 그러니까 핸드쉐이크부터 하나씩 설명해 보자면, 핸드쉐이크는 처음에 유저가 뭐 예를 들어서 웹소켓은 보통 채팅에서 가장 많이 쓰니까 채팅으로 예시를 해볼게. 뭐 여기 정우가 건이와 채팅을 하고 싶어. 근데 그러면 어딘가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저희가 온라인 대화지만 상대방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 채팅의 준비물은 친구잖아요. 가장 어려운 준비물이지만 이제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나는 온라인에서 만나는 장소는 서버예요. 그러면 서버와 정우, 건이가 이제 3자 협약을 맺는 거죠. 이게 핸드쉐이크입니다. 우리 여기서 만날게, 여기서 만나게 해줘 라는 게 핸드쉐이크입니다. 그럼 다음 룸은 뭘까요? 그러니까 대화를 뭐 정우랑 건이가 무슨 비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막 형규의 뒷담화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한테나 보여지는 데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방에 들어가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둘만의 공간을 할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간을 할당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뭐 우리가 대화를 하면 뭐 정우님이 건희님을 하루 종일 불러도 응답이 없으면 이게 대화가 아니죠. 일방적인 소통은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건희님이 응답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응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 방에 이 방을 빌려줄 테니까 너 살아있니? 라고 체크하는 게 이 핑퐁입니다. 계속 양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네, 바이탈 체크 같은 거. 이게 왜 필요하냐? 저희가 모바일 기기들의 문제가 예를 들어 이제 건이가 일 끝나고 집에 오. 그러면 뭐 그럼 건이의 통신사는 뭐 LG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집에 오면 그 갑자기 뭘 쓰게 되죠? 막 밖에서 막 뭐 정우랑 형규 욕을 하다가 집에 도착했어요. 그럼 갑자기 네트워크가 어떤 걸 맞죠? 와이파이로 전화 안 돼요. 이때 와이파이로 전화 안 되는데 그 보내는 주체는 이 네트워크를 쓰고 있는지 와이파이로 넘어갔는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계속 여기다 신호를 줘도 될까? 아닐까? 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너 이제 채팅 그만할 거야? 라는 거를 계속 물어봐야 하거든요. 왜냐면 공간이 다 쓰고 이제 대화를 그만할 때도 계속 공간을 할당해 줄 수 맞죠? 제가 1억 명의 유저가 있다고 하면은 1억 명을 반 나누면 5천만인데 1대1 대화 서비스가 그러면 5천만 개의 방을 계속 유지해 둘 수는 없으니까 연결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핑퐁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이 핑퐁과 연계해 있는 아까 말했던 디스커넥트인데 왜 있냐면 아까 방을 해제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 모바일 기기는 갑자기 채팅을 하다가 전화가 올 수도 있고 뭐 핸드폰이 방전될 수도 있고 뭐 앱을 그냥 종료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 이 유저한테 이 유저가 쓰지 않으면 이 방을 해제하기 위해서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개를 도합해 보면 우리가 웹소켓을 만들려고 하면 웹소켓 통신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 코드를 먼저 보고 이론을 보면 절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개를 가지고 이 네 개를 딱 가지고 와서 종이에 적어두고 뭐 예를 들어서 메인 함수가 있잖아요. 뭐
여기서 먼저 하나씩 구현하는 거예요. 먼저 쓰고 뭐 이렇게 하나씩 써놓고 나눠서 한 개씩 한 개씩 구현하면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처음 보는 입장에서 이론도 없는데 웹소켓 코드만 짜고 뭐 AI를 통해서 해도 이 네 가지 과정을 모르면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론 수업만 먼저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맞아요. 그냥 끊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우는 남아있고 싶고 건이만 나간다 하는 형태라면 뭐 건이의 아이디만 룸에서 지워주는 거. 왜냐면 1대1 채팅 서비스도 있지만 1대다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1대다 서비스에서 누군가가 나가면 그 사람만 끊어주는 발이에요. 네. 알림은 실제로 디스커넥트로 하는 건 아니고 그 알림은 다른 형태로 소켓 연결된 그 주체로 쏴주긴 합니다. 핸드쉐이크는 맞아요. 핸드쉐이크는 연결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채팅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좋냐면 여러분들 게임 해보셨죠? 인스턴트 인스턴트 던전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핸드쉐이크는 파티 맺기죠. 그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룸은 던전 입장이죠. 그리고 핑퐁이나 이런 것들은 뭐 해당 유저 가끔 뭐 커넥트 확인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연결 확인 중입니다. 뭐 이런 거 나오죠. 뭐 이런 거고 아까 디스커넥트는 뭐 추방하시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거로 설명하면 조금 더 쉽나요? 링커리어 사이트가 제가 뭔지 모르겠어서 그 실시간 오픈 채팅방을 잘 모르겠는데 링커리어가 뭐죠, 형규님? 맞아요. 저런 채팅방이 뭐 저런 형태랑 비슷하죠. 실시간으로 저렇게 안에 집어 넣어 놓고 할 수 있습니다. 저거는요, 그냥 뭐 그 어떤 거를 보여주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채팅방 카운트를 올리는 거는 현재 맵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맵에 랭스를 체크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뭐 DB에 저장해서 그 무조건 누군가가 접속할 때마다 뭐 카운트 플러스를 해서 이거를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켓 룸 안에 그룹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맵이라는 이 그룹의 랭스를 체크하는 건지 그 데이터베이스에 카운트를 올려줘서 올려주는 건지 이거는 그 뭐지 구현하는 사람의 나름이라서 제가 여기까지는 추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 접속자인지 아니면은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지 이거를 네 여기를 확인해 주세요. 혹시 뭐 다른 거 궁금하신 분 계신가요?
저번 주에 정우님이 수업하신 RTDB는 여기 이 상태를 활용하는 거죠. 반대로 내가 여기는 이제 서버가 갱신을 해주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갱신을 하는 거죠. 이 방향이 겐 요청이 아니라 여기서 처음부터 그냥 이런 겁니다. 10초마다 땡겨 이렇게 이런 명령을 하나 주고 계속 요청을 날리는 겁니다. 그럼 응답도 같이 받겠죠? 응답도 같이 받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클라이언트 쪽도 조금 힘들고요. 이 파이어베이스 쪽도 읽기 쓰기가 반복되면은 이제 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이제 돈이 너무 많아서 쓸모가 없다라고 하시면 뭐 가능은 한 이론이긴 합니다만 안 하죠.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